이슈 토크입니다. 해마다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들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 간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공정위원회에서 좀 어쨌든 조사를 진행을 할 텐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대로 과연 진행이 됐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번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누리동물병원 진승우 원장 그리고 부산 길고양이 사랑방 윤지현 활동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 좀 이슈가 됐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놓고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예, 먼저 이 건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활동가님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수협이 중성화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예. 작년부터 이제 관내 협력병원 4개소 조항을 넣어달라고 이제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 공고가 나기 전에 수의사의 간부하고 동조하는 몇몇 이제 그 사람들이 각 구청과 시청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좀 이렇게 악성 민원을 넣어서 올해 이제 입찰 요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다음에 전 간부와 현재 수협 간부들의 주도로 예. 담합 입찰, 저가 입찰을 참여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적으로 열세인 다른 업체들이 아예 지금 낙찰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합이라는 증거는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에서 저희가 밝혀질 것으로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협 임원이 시청에 직접 찾아와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안 해주면 우리 다시 보이콧하겠다. 길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 사업에 네. 대한 이제 지원금. 예, 지원금을 예. 그 단가를 15만 원으로 인상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욕설까지 하면서 협박을 하고 갔는데 그래놓고는 뒤로는 또 이 돼지 항생제를 사용했던 예. 문제가 됐던 그런 전현 간부 병원들을 앞세워서 지금 길고양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입찰을 주동하고 있는 거죠. 담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직접 다 확인하시거나 그럼요.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죠. 네네. 지금 사실 뭐 한두 번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러면은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입찰 과정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입찰 참여해 보신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근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 입찰 방법이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2천만 원 이상 정도에 대한 사업비가 이상되는 사업들은 예. 다 입찰을 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 해 어떤 가격이 정해지면 그 입찰 공고가 뜨고 그러면 이제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적정 단가를 이제 고려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이렇게 낙찰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체가 이제 저가 단가 입찰을 할 경우에는 예. 이제 포획이라든지 수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질적 저하가 우려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도 입찰을 참여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입찰을 매번 이제 참여 안 하니까 유찰이 되고 예. 결국에는 이제 수의 계약으로 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예. 이제 올해는 유독 이제 수의사 협회에서 진짜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저가 입찰 단가를 써서 입찰 참여해서 지금 몇 개구는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활동가님, 부산에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네. 좀 활성화되고 있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럼요. 부산이 실제로 최초 시작이 예. 전국에서도 조금 이제 그 사례가 많지 않을 때에 예. 전임 그 수의사 회장님하고 이제 활동가 그리고 조금 뜻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관이 조금 협력을 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무료 자원봉사로 수의사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시작하는 걸로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집단 서식지 위주로. 예. 이제 공원 같은데 특별히 사람들이 또 이제 고양이를 많이 갖다 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 뭐 초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뭐 용두산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등지에 길고양이가 수백 마리 이상이 서식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엄청난 이제 민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절해 보고자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효과가 이제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눈에. 네네. 그래서 정식으로 부산시하고 동물단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성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올해까지 오면서 점점 이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에서 추가 예산까지 계산하면 예.
거의 13,000마리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13,000마리. 예. 그랬는데 그 연초에 수의사의 보이콧하고 예. 지침 위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 파행 때문에 상반기에 그 예산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8,000마리로 줄었다가 예. 8,000마리도 결국에는 사업 진행을 못해서 지금은 올해 예산은 더 줄어버린 상태죠. 지금은 올해 2019년도 예산은 한 5, 6,000마리 정도로 거의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부산 일부에서 이제 속보가 떴지만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 완수를 못한 거예요. 작년 처음으로. 그전에는 한 번도 사업 완수를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 처음으로 그런 파행이 일어나면서 사업 완수를 못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사업 완수를 못하게 되는 과정이 되냐 하면 보이콧이 가장 큰 이제 원인이었죠. 왜냐하면 길고양이가 번식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 그 시기에 효과적으로 이걸 이제 포획을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실제 중성화 시기가 거의 한 3, 4개월 이상 늦춰진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막상 5월 달이나 돼야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때 그때는 고양이들이 배가 만삭인 거죠. 만삭에 있는 임산부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획자들이 열심히 포획을 해도 실제 10마리 중에서 만삭인 고양이가 5마리가 돼버리면 다시 도로 놔줘야 되는 그렇겠네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잡으려고 해도 이 예민한 길고양이들 특성상 한 번 틀에 들어갔다가 잡힌 고양이는 두 번 다시 안 잡히지 않는다. 잡힙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사업 진행 자체가 될 수가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 해를 그렇게 건너뛰면서 당장 올해 제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을 검증을 할 수 없겠군요. 장담을 할 수 없겠군요. 그렇죠. 이게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진국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집단 서식지 내에서 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야만이 이것을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한 번만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도 한 배에 많게는 뭐 8마리, 뭐 6마리, 10마리까지 확 나와버리니까 그 전에 제 아무리 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더라도 10년, 2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해만 그게 파행이 돼버리면 예. 그거 다 도로 암이 타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이제 혐오자들의 민원도 급증할 것이고 예. 또 그런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도 또 그런 아이들을 다시 또 케어해야 되는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사실은. 그러면은 일단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숫자가 명확하게 산정이 되고 있는가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100% 사실은 이제 야생 길고양이다 보니까 예. 100%이 숫자가 얼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된 지역에서 예. 저희가 이제 뭐 부경대에서 시범 사업이라든지 공원에서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그 길고양 중성화 사업을 하고 나서는 예. 그 수가 안 늘어난다.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 사업이란 거죠. 그러니까 100%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몇 마리 있다. 그거는 모르지만 제한적으로 해봤을 때 안 늘어나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명확히 숫자로 한 마리 한 마리 셀 수는 없어도 눈으로 그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제대로만 사업을 진행하면요. 그러면은 그동안 사실 상당히 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네. 어떤 식으로 우리는 검증을 하고 있는가요? 현재로서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이 뭐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예.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예. 이제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야 겨우 6개의 구군의 수의사회 다수의 수의사 병원이 예. 돼지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이미 기사화됐던. 예. 네, 그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알아냈는데 알면서도 이제 담당 공무원이 아무런 징계나 또는 뭐 환수 조치나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그 해당 병원이나 수의사 협회가 뭐 사과도 하지 않고 예. 책임도 하지 않고 이제 뻔뻔하게 또 지침을 어긴 그 수의사 협회의 임원들 병원이 다시 입찰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개인 돈으로 내가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지금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근 10억 가까이 나가는 돈인데 그렇죠.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구군 담당자들이 한 번도 점검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구군 담당자들이 네,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갔고 시에서 최초로 연제구에 위치한 병원을 적발을 한 이후에 예. 전수조사 지시를 이제 구군에 내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뒷북치듯이 마지못해 나가서 이제 그 조사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예상외로 많은 수의 그 구에서 많은 병원들이 이 지침대로 하지 않고 돼지 항생제를 쓴 사실을 알아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문제를 삼으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이 자기 직무 태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관리 감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1년 내내 한 번도 관리 감독을 안 나가봤다는 게, 전수조사를 안 나가봤다는 게, 그래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약간 쉬쉬하고 약간 이제 불이익이 없도록 예. 이렇게 그럼 덮고 가자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 길고양이의 어떤 그런 뭐 돼지 항생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폐사되는 이런 안전도 문제지만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에도 이게 한 푼 두 푼이 아닌 돈이 예. 지금 잘못 지급된 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물품을 판매를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계약을 어기면 당연히 그 돈은 환수가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실제 영등포구에 있는 그 길고양이 중성화를 계약했던 병원에서 네네. 중성화 지침을 어기는 바람에 환수 조치 다 당하고 보증금까지 다 몰수당했거든요. 근데 부산에는 그런 지침이 없어요. 지침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수의사, 그러니까 일부 비양심적인 수의사들이 예.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이 봐라. 내가 이렇게 해먹어도, 뭐 표현이 조금 강합니다만 내가 이렇게 해먹어도 문제가 없네. 또 해먹을 수 있겠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돼지 항생제를 사용해서 부정하게 이 세비를 수급한 병원들이 예. 또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입찰에 저가 입찰, 단합 입찰에 참여를 하고 지금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자면은 연제구청 같은 경우는 실제 사기 혐의로까지 예. 그 연제 경찰서에 고발을 당한 병원이 계시는데 연제구청 담당자에게 제가 아무리 징계를 요청을 해도 너무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뭐 고발을 해보려면 해보시든지라는 예. 식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저희가 또 따로 시민들이 따로 또 이제 그 해당 병원을 이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청 담당자는 이제 뒷짐지고 뭐 징계할 의사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세금에 대해서 환수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 간부들이나 이런 그 이제 잘못된 이 처신을 한 병원들과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수의사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지침을 변경해 준 공무원들 처신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돼지 항생제 얘기가 나왔을 말인데 원장님, 예. 이미 뭐 기사가 좀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네네. 돼지 항생제를 고양이한테 써도 되는 겁니까? 물론 안 됩니다. 그죠? 예, 물론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몇 번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예. 나올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돼지 항생제라 표현하는데 항생제마다 한 항생제가 제품으로 나오려면 예.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사용 허가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됐던 그 항생제는 고양이한테 써도 되는지 실제로 어떤 실험 검증이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냥 그 이유는 뭐 그 원장님이 아니고서야 그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서야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그래서 길고양이 특성상 한번 이제 저희가 잡아서 수술하고 방사를 하면 걔가 어떤 감염이나 질병을 앓더라도 다시 저희가 잡아서 뭔가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예. 그 구나 시나 구의 지침상 조금 그 항생제를 썼을 때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는 항생제를 써라고 지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지침을 이제 어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이제 뒤에 조치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수의사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또 다시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담당자의 의지 문제라고 봐요, 사실. 그 수의사가 그 수술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예. 일일이 가서 그래도 좀 자주 들여다보고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런 이제 약제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이제 좀 꼼꼼하게 참가를 하고 예.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이게 적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사실 무슨 수로 적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들어오는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잡은 경우로 그나마 전수조사, 시에서 전수조사를 나가서 적발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예. 사실은 그조차도 적발이 안 되었으면 모르는 거죠. 모르고 넘어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었겠죠.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그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전부터 조금씩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작년도에 고양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귀고양이들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아. 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뭐 귀에 피주머니가 잡힌다든지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는 않는다든지 예. 또는 수술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예민해서 그 밥자리에 밥을 먹지 않을 수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있겠죠. 예. 보통 조금 지나면 나오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고양이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러면 그 고양이는 숨어서 폐사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습성상 자기가 이렇게 그 몸이 아프면 개처럼 아프다고 표를 내는 게 아니고 예. 야생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곳에 숨어서 그냥 혼자 죽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그 캣맘의 눈에 발견이 되면 그렇게 해서 폐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관리감독 주체인 이 신화구군 담당자가 그 본인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수의사회가 얼마든지 이 지금 지침, 더군다나 올해같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지침을 예. 마음만 먹으면 악용해서 작년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사실은. 올해는. 이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까지 길고양이들의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느냐라고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비관적인 그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중성화 수술이라는 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필요한 수술이지만 사실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뭐 하울링 소리라든지 또는 뭐 특히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이 동양적인 사상이 있어서 고양이 울음소리는 재수 없다. 그런 얘기들 하죠. 예,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뭐 집에 무슨 음식물 같은 거를 이제 마음 놓고 놔둘 수가 없다. 이 도둑 고양이 새끼들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도둑 고양이 짓을 하는 도둑 고양이는 거의 흔치 않고요. 요즘에 다 음식물을 안에 보관하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혐오자들이 민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서로 양쪽의 입장을 이렇게 좀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택하는 게 중성화 수술인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동물복지의 선진국인 여러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권 지금 다른 대만 같은 나라에서도 실제로 이거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아까 저 원장님 말씀처럼 이걸 양심 있는 수의사가 그리고 자격이 있는 업체가 제대로 수의사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만 있다면은 현재로서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체 방안은 없습니다, 사실. 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런 생활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더 이상 다른 더 좋은 대체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사실. 네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도 좀 여쭤보죠. 실제로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기사들,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수술할 때 도와주겠다 했던 동물병원 원장님 중에서도 아 시끄러운 거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생겨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방법 중에서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체가 길고양이랑 인간과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뭐 100%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은 없어야 되고 뭔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조금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만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정상적으로 영업해오고 사업에 참여해왔던 그런 업체들이 발을 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질 낮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